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소제목인데, 어느 비밀의 회상입니다.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이분의 어떤 그 접근은 되게, 어, 비밀 자체를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주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덩어리예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고, 이 비밀 자체가, 자기의 어떤 그 옛날의 기억, 자기의 어떤 특성에 대한 것들을 회상을 해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의 특성을 설명하는 어떤 패러그 내용이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이제 보면 비밀은 사실 지각 및 지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권적이면서도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향유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어떤 유통, 특권, 그리고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가변적인 관계인 거죠. 근데 비밀은 우선 특정한 내용, 근데 이제 비밀에 좀, 어, 특징이 있는데 그 비밀은 첫째,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이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는 이 내용보다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형식에 비해서 그쵸. 이 내용이 그 형식에 비해 너무 크다. 이 형태는 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이렇게 조그만 어떤 상자에다가 막 뭔가를 담는데 내용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뚜껑을 닫아도 그 내용물이 삐짓고 나오잖아요. 삐짓고 나오니까 그걸 단서로 저거 뭔데? 뭔가 우리는 숨기려고 상자에 넣었지만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밀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커져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이 그래서 형식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스러운 비밀, 이거 중어 반복이죠. 예, 비밀스러운 비밀의 지각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근데 결국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지만 그걸 또 다시 비밀스럽게 지각하는, 비밀을 비밀스럽게 지각하는 스파이가 그러잖아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비밀스럽게 접근해서 지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비밀은 형식으로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각하는 입장에 있는 자. 이게 이제 결국 스파이들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비밀을 수호하는 자. 이게 이제 비밀을 만든 사람들. 이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하나의 지각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비밀을 간파해내려는 자들을 지각하고 탐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비밀을 수호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걸 지각하려고 하거나 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누군지를 또 탐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반스파이 활동이 누가 내 비밀을 알려고 하나? 뭐 이런.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어느 방향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지각이 지각될 수 없는 것이 되려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향이 있고 점이 있고, 예. 이렇게 되고요. 비밀이 인정되고 유포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방향과 점에 의해서 그 비밀이 유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이 결국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내용이 이제 그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컨대 비밀은 단순한 그릇을 위해 형식을 은폐한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을 은폐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몰래 바꿔서 은폐해가지고 내용을 감싼 거죠. 내용을 숨긴 거죠. 있으며 우발적으로는 그 흐름을 끊거나 배반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밀의 일부를 이루는 비밀 일부는 상자에서 스며나오는 흐름.
이게 비밀이 상자에서 흘러나오고 상자 안에서 지각되는 과정에 이 두 가지 운동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하나는 흘러나오는 흐름이 있고 하나는 지각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일부가 이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이런 분리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즉 무엇인가 상자에 스며 나와야 하며 그리고 상자를 매개로 또는 반쯤 열린 상자 안에서 무엇인가 지각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운동인 겁니다. 두 가지 운동. 그래서 모든 비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작동하는 집단적 배치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뭐 이렇게 숨기면 그게 비밀이 보호될 것 같지만 사실 모든 비밀은 개인적 차원을 넘고 그거는 혼자 비밀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어떤 집단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이 서로 교환이 되고 지켜져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밀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집단적 배치물이다. 그래서 얘가 아까 상자에서 이렇게 흘러나와, 스며 나오는 거하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 안에 무엇인가 지각할 수가 있는 틈이 있는 거죠. 근데 어, 요 문장을 보니까 예. 그 양자역학의 설명하고 똑같네. 아, 그래요? 그 양자역학에서 어떤 이렇게 블랙박스 안에 어떤 현상을 음. 왜 슬릿 실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파동이 아, 들어가고 빛이 네네네.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분산되고 뭐 네. 겹쳐지고 무늬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각을 하려면 우리 이제 네. 과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지각을 해야 되거든. 네, 그 그렇죠. 관찰을 해야 그거가 반복 실험을 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과학적 원리나 이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는 건데 그, 그 블랙박스 안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다. 그럼 이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의 실체를 알려고 하면 이걸 지각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어, 지각하는 순간 지각하는 것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각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양자역학에서 되게 난해한 문제라고 하잖아. 관찰을 그렇죠. 하는 순간 그 물질의 현상은 바뀐다고. 근데 여기서 상자에서 두 얽힘이라고 하죠. 가지 왜 이게 뭐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뭐가 네, 이렇게 그렇죠. 상자에서 스며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그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이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람이 지각을 하려면 그걸 음. 관찰을 하는 순간 그 현상은 이미 원래 일어났던 현상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어서 일어난다고. 보인다고. 아, 그러니까 그 뭐야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네. 것들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과 사람이 실책을 까봤을 때의 현상의 결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아, 바깥에서 추측하는 것과 안에 실제 지각을 했을 때와는 다르다. 근데 그 설명이 되게 비슷하게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데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상자 안에서의 흐름과 그게 스며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상자 안을 지각하는 어떤 과정.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두 가지의 운동이 그 아까 얘기한 이게 분리할 수 양자에서는 없다는 거거든. 예, 그렇죠. 양자역학에서도. 예,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스며 나오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걸 그 흐름을 보고 또 상자 안에서 지각되는 과정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지. 두 음,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비밀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죽는다면은 거의 비밀로 끝낼 수 있겠지만 비밀을 그렇게 관리하진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 비밀이 어떤 그걸 얽힘이라고 그러잖아. 아, 양자역학은. 그쵸, 그쵸. 얽힘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다른 그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예, 그 얘기 딱 하는 거네요. 아, 맞아요. 얽힘이라고 같은 얘기네. 네, 그렇죠. 집단적 맥락, 배치물이다. 이게 결국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얽힘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배치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맥락과 관계를 형성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걸 이제 배치물이라고 합니다. 양자 그 역학의 그 실험하고 비슷하네요. 음, 설명이. 거기서 분 문장하고 똑같아. 이게 전체 네. 구조가 문장이 예, 펼쳐진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 어디서 왔냐? 그 전쟁 기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 기계라고 하는 거 이제 어쨌든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 여성 대기, 아이 대기, 동물 대기 등과 더불어 비밀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전쟁 기계인데 이게 뭐냐면 비밀 결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결국 전쟁 기계는 이제 내 편, 네 편에서 뭔가 그 서로 비밀을 가지고 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법칙이 뭐냐? 모든 비밀 결사는 훨씬 더 비밀스러운 배후 결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편 해가지고 딱 모였는데 그 우리 편을 조종하는 뒤에 더 한 그룹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이 더. 그래서 그 더 비밀스러운 비밀 결사가 있고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모든 비밀 결사는 그 자체로 비밀스러운 나름의 이런 패스워드나 비밀 언어, 암호문 같은 이런 행동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이 비밀 뒤에 배후 결사는 내용을 정하고 이런 어떤 패스워드나 비밀 언어는 형식을 정하는 거죠. 양식은. 자, 그래서 비밀 결사는 주변 사회의 전체에 공모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비밀 결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비밀 결사라는 게 아니라 서로 공모를 통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사회의 어떤 공모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와 배후 그리고 이런 형식이 있다. 전쟁 기계에서 배후 결사는 추상적 기계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비밀 결사의 행동을 정하거나 뭔가 방향을 정하거나는 뒷단의 다른 또 비밀인 거죠. 예. 이제 그런 비밀 결사, 배후 결사는 그 여러 개의 그 개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공모가 필요하지.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공모가 있어야죠. 그래서 비밀 결사는 배후 결사의 서브입니다. 비밀 결사는 배후 결사의 서브에 있는 게 이게 비밀 결사의 종류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브로 보더라고요. 그지? 배후 결사가 이제 여러 개의 비밀 예, 결사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예, 만들어내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 결국 집단적인 거잖아요. 지금 다 그쵸? 집단적인 음,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영향,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영향, 그리고 다른 비밀이나 흐름과 중첩될 수 있는 중첩. 그러니까 다른 비밀의 흐름이 있죠. 비밀의 흐름이에요. 다른 비밀의 흐름과 서로 중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이 완전히 봉인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분비되어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 분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그 특정한 맥락에서 응고되고 고정될 수 있는 응고. 그러니까 영향과 중첩 이게 같이 가고 분비와 응고가 그 이 모든 비밀은 이 두 가지의 비밀 지키기 사이로 나아가는데 이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결합하기도 하고 되거나 또 그러니까 결합은 이제 뭐냐면 비밀이 일부 드러나거나 노출되는 순간에도 그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응고된 상태로 유지하듯이 결합하거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난 것인지 여전히 은폐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듯이 혼동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은 영향과 중첩이라고 하는 형태와 분비와 은고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비밀 지키기의 어떤 사이로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서로 결합하거나 아니면 혼동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어떤 거고요. 응고된 상태, 이게 고정된 상태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혼돈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어떤 이런 상태. 이게 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밀이니까 다 드러내 보이진 않지. 네, 그렇죠. 일부만 보여주겠지. 일부 그쵸. 예, 이런 게. 그래서 요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밀 지키기를 하지만 결국 이런 어떤 거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형식 자체에는 비밀은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과 맥락 속에서만 감지될 수 있는 은밀한 형태로 상황과 관계에 따라 변화하며 비밀의 형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비밀스러운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지각이 있고, 그리고 어, 행동 양태가 있는데 행동 양태는 뭐냐? 단순히 지각에 머물지 않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거나 작동하면 되면서 비밀을 유지하거나 드러내는 동적인 과정의 비밀스러운 행동 양태. 그러니까 딱 지각까지 한 거와 정의해서 상황과 관계 가지고 이건 뭐 같은데 맥락 속에서 뭔데? 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동적인 어떤 그걸 드러내는 동적인 어떤 그까지 행동 양태이 있다는 거죠. 즉 비밀스러운 영향 비밀스러운 영향이라는 두 가지의 두 병존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병존물, 이 지각과 행동 양태라는 는 형식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재형성하고 새롭게 보충하는 형식의 특질들이다. 그런데 이 형식이 뭐냐면 지각과 행동 양태는 단순히 비밀을 구성한 요소에 그치지 않고 비밀의 형식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강화하는 형식. 그러니까 계속 이걸 그 내용을 계속 강화하는 새롭게 정의하고 강화하는 바뀌는 거죠. 사실은 이게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딱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이 두 가지의 형태에 의해 가지고 어 계속 어, 잠깐만요. 아, 제가 잠깐 책사 요거 하나만 좀 댓글만 남겨드릴게요. 저희 박지연 네, 이번에 하는 책이 그것 책 하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아, 내일 방송 나가지? 예. 네. 네. 오늘 제목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하셨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질들이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지각하는 거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 양태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보충되고,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거 지난주에 하셨나? 이 진창 이사님이 하셨네. 이런, 이런, 소년이 온다고 해.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네. 나중에 알려준다고 그래. 네. 네. 일단 그렇고, 음, 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계속 비밀이 지각이 되고 뭔가 그 행동이 되고 또 그걸 다시 재구성하는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비밀은 계속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특질이고 경험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하고 평행한 판단을 나타내는 경험 이전의 고정된 판단, 이런
것들의 그 편견과 낙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 담아서 선험적으로 유죄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하는데, 잠깐만요. 갑자기 지혜가 안 나와. 내 추정 원칙 위반, 편견과 낙인의 문제, 경험 이전에 고정된 판단.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챗GPT는 이렇게 얘기해 주긴 했는데, 그 결국 이런 편향된 판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언적으로 유죄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은 이제 그 남성 그의 어떤 그 위주의 그 사회에서 그 이게 고정된 어떤 사회에서의 그 편견들 이런 것들이 유죄를 정한다는 거죠. 주어가 뭐야, 주어? 뭐가 유죄라는 거. 어,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선언적으로 유죄이다. 시작하고 뒤에 설명을 해요. 근데 정신분석의 비밀에 대한, 정신분석이 비밀에 대한 히스테리적 착상에서 더 편집증적 착상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무의식을 비밀로 담은, 상자로 간주한다면, 무의식을 비밀을 담은 상자로 간주하며, 그쵸? 이 상자를 열어 비밀을 밝히려는 욕망에 의해 지배되는, 비밀을 열고 감춰진 내용을 드러내는 충동의 히스테리적 착상.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의 비밀에 대한 히스테리적 착상이고요. 이거는 그 욕망이에요. 충동이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선험적으로, 우리가.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 욕망을 그걸 점점 더 무의식의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딱 찝는 게 아니라 비밀의 무한한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편집증적 착상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정신분석가들이 이 뭔가 히스테리적 그 문제를 그 무의식의 문제를 고정된 구조주의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편집주의적 착상으로. 그래서 어, 이, 이 선험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무의식, 내가 경험하기 전에 갖고 있는 구조에 의해서 유죄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끝날 수 없는 정신분석. 이게 뭐냐? 그게 무의식을 완전히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는 동시에 끝없이 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끝날 수 없는 정신분석.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가들의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무의식은 그저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비밀을 담은 상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무의식이 그 자체로 비밀의 무한한 형식이기도 하기도 해야 한다는 점점 더 무거운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말하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순수한 형식으로 당신의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신분석가들의 모든 기술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은 결국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선험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 놓고 그 구조를 그 당사자가 아닌 정신분석가들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술을 통해서 넌 어떻지? 넌 어떻지?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죄화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존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예, 무의식을 분석하는 어떤 거기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을 하나의 비밀의 예네, 그게.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뭔가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것이 그 있다. 있고, 그게 네, 이제 프로이드의 그 뭐, 무의식은 그걸 하나의 히스테리적 착상? 네, 네. 그걸로 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 무의식을 봤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걸 구조적인, 네, 어, 그렇죠. 그 편집직전 착상으로 네, 옮겨갔다. 네, 그렇죠. 그 무의식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거지. 바뀌었죠. 그리고 끝없이 또 정신분석을 하는데 그걸 밝혀내는 방법은 측정하는 것은 그 정신분석가의 모든 기술에 달려 있다는 거죠. 끝이 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네, 아까 그 뭐 네, 양자역학에서 보듯이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순간 그 현상이 다른 걸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무의식의 세계를 정신분석가가 들여다봐서 그거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하면 그럼 이제 또 형식이 바뀌겠지. 네,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제 바뀌면서 다른 비밀로 또 옮겨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각을 하는 순간 또 그 내용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분석가는 끊임없이 그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측정하는 기술. 지각하고 그 바뀐 거를 또 봐야 되고 이런 게 무한 반복하는 어, 네, 어,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의 그 얘기는 이런 어떤 틀이 고정돼 있는 나무형 어떤 사고고 무의식을 구조화시켰기 때문에 그 구조화된 무죄 그거는 결국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죄고 뭐 이게 선언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는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어떤 논지더라고 그렇지. 논리를 끌어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언적으로 유죄다라는 건 지금 무의식의 세계에서 정신분석가들이 하는 그런 어떤 구조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무의식을 하나의 구조로 보는 경향이 있지. 네, 그렇죠. 예, 이 정신분석가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이 사람이 네, 살아온 환경, 네. 뭐, 그 사람이 겪은 역사, 문화, 이런 거가 이미 무의식 속에 다 잠재 있기 때문에 잠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고정된 형태의 모양을 보일 거다. 행동을 보일 거다. 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간주를 하지. 발주하는 거죠. 예, 예,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은 그런 거지. 예, 맞습니다. 그거에 근데 대한 그게 비판입니다. 옳을 바른 분석 방식이 아니다. 예, 그 비판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 정신분석 같은 전통적인데 전통적 인간학적 관점은 인간의 무의식과 욕망을 특정한 비밀로 설명하려 했던 이게 이제 정신분석가들 그랬잖아요. 이걸 그래. 어떤 특정한 비밀로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인간의 욕망 중심적 이 비밀로 간주되었던 이게 같은 얘기인데 삶과 욕망의 복잡한 흐름을 단순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예, 못하는 인간들의 비밀. 그게 무의식의 세계겠죠. 그렇죠? 인간들의 비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로 고정된 허구적 틀에 불과할 뿐, 이 모든 인간의 비밀은 이런 허구적 틀에 불과할 뿐, 아까 그 구조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비밀스럽다고 생각했던 틀들, 인간은 이래라고 하는 그런 그 정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소식이 급속하게 퍼진다. 그래서 욕망의 흐름을 단순화하고 제한하는 허구적인 틀의 오이디푸스. 이게 지금 욕망의 흐름을 단순하고 제한하는 허구적 틀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욕망의 복잡한 흐름과 생성의 가능성을 단순히 억압하는 구조에 그 억압하는 거죠. 그거를 욕망을 그게 이제 남근과 이제 거세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비밀에 갇혀 삶의 역동성과 욕망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삶에 박힌 가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 거세됐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에 박힌 가시. 이것이 비밀이었던가 라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가들이 얘기하는 이게 정말 이게 비밀이냐?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나 아이, 그리고 광인이 고정된 의미와 상징을 거부하며 생성과 흐름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어, 분자, 분자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닌데, 고정된 게 아닌데, 생성과 흐름의 역동적인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 흐름을 정해놓고 어, 너는, 너는 뭐고, 틀이 뭐 이렇고, 그래서 너는 이런 벌을 받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위축된 어떤 그 자존감이 없는 떨어진 삶을 사는 이게 비밀이냐라는 거죠. 이게 무의식의 내용이냐라는 거죠. 이게 프로이드가 이런 어떤 그에서 발상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지. 뭐 대부분의 그 정신적 트라우마나 뭐 문제 이런 네, 것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성적 그런 네, 경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다 좌지우지한다. 그 거의 모든 꿈의 해석도 보면은 대부분 네, 성적인 문제로다가 그 단순화시켜가지고 해석을 하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 되게 지금 와서 보면은 허무맹랑한 거지. 근데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지금 상담학이나 이런 그 이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이게 아직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음. 아직도 이거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아니, 공부 안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그 라캉 이후 뭐 심리학, 분석학 이거 다 공부한 사람들은 아유, 그건 이제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다 알지. 근데 아, 공부가 거기 멈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상담도 하고 그거를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 얘기하다 보면. 아직 제가 락항을 못 봤네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걸 분자는 웃는다. 웃을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니들이 참 어리석다라는 얘기죠. 이제 비밀의 형식이 조직화하고 형식이 조직화하는 거예요. 얘가 주체가 돼서 조직화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리고 구조화하는 형태가 되면 될수록 비밀은 더 얄팍한 것이 되어 모든 곳에 유포되며 결국 이 형식이라는 거 내용은 비집고 어쨌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형식이 아까 암호문이니 뭐니 이런 비밀의 보호 방식인데 스스로 구조하고 조직화한다고 해봤자 그거는 더 드러날 어떤 빌미만 준다는 거고 비밀의 형식이 해산되는 것과 동시에 비밀의 내용은 더 분자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형식이 해산되는 것과 동시에 내용이 결국은 계속 그 다른 새로운 어떤 쪼개지고 재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는 그 남성 얘기였잖아요. 오이디푸스는 이제 여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특정한 본질이나 내용에 묶이지 않고 유동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존재함을 나타내는 이제 요런 걸로 나타나는 게 여성이래요. 여성들. 이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들이 약간 수다스럽고 뭔가 그 서로 비밀이 없고 뭐 이런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과거에 우리 그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사회. 근데 사실 지금 뭐 성경도 그렇고 뭐 온갖 소설의 주인공도 그렇고 역사에
영웅, 뭐, 주인공이 거의 다 남자잖아,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그게 고정된 관념을 이끌어냈고, 그게 그 수목형 사고의 전형이 됐다는 거지. 남성들의 그 남성성, 뭐, 남성 사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거기에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성대기라는 말이 이제 나왔었잖아, 앞에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안티 남성인 거지. 그거의 그 상대적 개념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고집스럽고 계층화돼 있고 고착화돼 있는 남성성의 상징에 반대되는 거는 유동적이고 관계적인 거지. 리좀식으로다가 사고하고 하는 게 여성성을 그 대변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아, 그렇게. 네, 수목형 사고를 대표하는 건 예. 남자고, 리좀적 사고를 대표하는 건 여자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들레즈는. 들레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권위주의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이건 다 남성들이 지배하던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반남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리좀식일 거라라고 가정하는 음, 거네요. 그렇지. 그들의 그 여성들의 어떤 정말 특성적인 부분들을 딱 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여긴 성에서의 뭐 남성, 여성 이런 거의 여자가 아니고 예, 그러네요. 그 반대 개념으로서 그 반대 개념. 수목형 사고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여성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생각하는 여성과 다를 것 같아서. 야, 이들 자신이 하나의 비밀이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비밀이 되고, 이네들이 우리들보다 정치적인 것일까? 근데 이렇게 소통도 하고 비밀도 없고, 이게 유동적인 어떤 관계적인 걸로 존재한다면 더 우리보다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희생자로 간주되지만 여기서는 희생의 구속을 거부하며 새로운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피게니아, 이피게니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고정된 판단에 대한 반발을 상징하며 이러한 판단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국 이 선언적으로 결백하다. 소녀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그 선언적으로 결백하다. 남성의 경우에는 선언적으로 유죄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백이라는 표현은 투명성 그리고 되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게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죄하는 남성들의 외치는 판단에 대해 스스로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결백해. 바로 여기서 비밀은 마지막 상태에 이른다. 이제 결국 이제 생성이 돼서 비밀이 마지막 상태에 가는데 정통적으로 고정된 내용, 숨겨진 정보로 이해되었던 비밀의 내용은 분자화되고 어, 분자적인 것이 되며 분자화되고 분자적인 것이 되며 이와 동시에 정통적으로 고정된 틀, 어떤 상자와 형식이죠. 형식의 어떤 이해되었던 것들은 해제되고 움직이는 순수한 선이 된다. 결국 이제 이 내용은 분자화가 돼서 이렇게 고름판에 이렇게 펴지고 그 형식은 해제된다는 거죠. 해체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형식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선이 돼서 이 분자화된 이 비밀의 내용이 이제 계속 또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변하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갖는 거죠. 결국 비밀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형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죠. 비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의 내용, 그리고 남성적인 무한한 형식, 그리고 순수한 여성적 선, 이 선이 이제 그 변화잖아요. 등 비밀의 세 상태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생성. 근데 지금 비밀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내용과 형식과 이런 그 선이 아니라 결국 생성들이다. 생성들. 즉, 비밀의 아이 되기.
그리고 비밀의 여성대기, 그리고 분자대기이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결국 고정된 것에서 벗어나 이제 이런 흐름과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되는 이런 어떤 것들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 생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생성은 곧 becoming하고 그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I becoming, 여성 becoming, 분자 becoming 이렇게 되면서 그 becoming이 붙으면 바로 거기서는 아까 이런 유동적인 흐름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뭔가 연결하고 재구성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고정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외부에서 사건이나 삶을 조종하는 초월적인 힘을 상징하는 이런 이 외부에서 하는 거죠. 이런 신탁과 비슷한 거죠. 누군가 이렇게 신탁을 해서 주는 마쿠 조종자가 있다. 마쿠 조종자에서 그리고 이 원래는 이제 마쿠 조종자가 있는데 마쿠 조종자에서 어떻게 바뀌냐? 초월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사건과 흐름이 내재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마쿠 내재성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쿠 조종자에서 마쿠 내재성으로. 이게 달라지는 게 마쿠 조종자는 약간 이제 외부의 그 큰 어떤 형식이나 구조와 같은 것들이라면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떤 그 흐름과 내재적인 어떤 관계들의 그 분자화된 어떤 형식으로 바뀐다. 오이디푸스는 세 가지 비밀을 통과한다. 우선 지식과 해석을 통해 초월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스핑크스의 비밀이 있고 스핑크스가 이제 비밀을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리고 있는데 오이디푸스는 그 상자를 꿰뚫어 본다. 거기에 그 비밀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으로 초월적인 구조와 형식이 개인을 억압하는 단계에 오이디푸스 자신의 유죄의 무한한 형식, 스스로 이제, 그, 억압을 받는다는 거죠. 뭔가 짓눌리고, 내가, 뭔가 했던 그런 어떤 수치심 때문에, 그 글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비밀, 이런 비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월적 구조가 해체되고, 비밀이 내재적 흐름과 관계와 흐름 속으로 전환되는 상태에 콜로누스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밀에는 오이디푸스에서는 세 가지의 비밀 이런 지식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하는 이런 비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억압된 어떤 단계에서 나오는 이런 비밀 그리고 내재적 그 관계와 흐름 속에서 계속 전환되는 상태의 비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스핑크스의 비밀이 초월적 비밀이네. 그렇죠. 예, 신만이 알 수 있는. 요게 마크 조종자나 뭐 음, 신탁 거죠. 그게 이제 이론 단계를 통해서 내재적인 그 마쿠 내재성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오이디푸스의 그 세 가지의 비밀에서 그게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역사하고 딱 맞네, 철학. 그러니까 아, 중세 이전에, 근대 철학 이전에는 스핑크스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신만이 알 수 있어. 네, 그렇죠. 근데 그 데카르트에 와서 인간이 이제 그 뭐 내재된 이성 이걸 가지고 사물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신으로부터 뺏어오지. 음,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자신의 그러니까 유죄의 무한한 형식으로 글을 무겁게 짓누르고 음, 있는 비밀. 여기 2단계. 어, 근데 철학이지, 이게. 예, 근데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콜루누스의 비밀이지. 이건 해체가 계속 되고, 흐르고 예, 내재적 관계가 흘러다니는 계속 변화하는 예, 이게 해체됐네요. 음, 해체 철학이잖아. 예, 그쵸. 그 초월적 구조는 이제는
이제 제껴놓는 거지, 아예. 예. 이거는 이제 신이 두뇌가 뭐 그런 거래. 신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결국 우리의 그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은 우리 내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예. 뇌 안에. 아, 그게 이제 그러면 크로노스의 비밀이고. 이거는 이제는 그 초월적인 것과 개인과의 어떤 이 마찰, 그거는 상호작용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신적인 같이 것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하면서, 예, 내 이성적인 나도 것도, 이성이 있으니까는 인간, 예.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아, 이성의 힘을 믿는 단계가 이제 그거는 신을 배제는 완전히 못해. 그러네요. 벗어나긴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이성의 힘이지 이제. 그게 두 번째 단계고 이 크로노스 비밀 단계까지 오면 이때는 온전히 이제 그 우리 뇌의 내재적 관계, 흐름의 관계와 흐름 이것이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 비밀이 있어도 그건 내가 만드는 비밀이고 내가 밝혀야 될 비밀이고 이런 거지 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명쾌해지는데요? 이게 철학의 흐름이야. 이렇게 세 단계. 예, 그러네요. 그 신탁과 그 중간에 그 같이 고민하는 거, 그리고 음. 이제는 초월적 구조를 해체시킨 상황. 야, 중간 단계는 신의 위대성을 인정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의 이성, 능력을 이해하는 단계야.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콜로노스 단계가 되면 신은 이제는 저기 가서 노세요. 거긴 그냥 신의 세계고 네, 나는 인간 세계에서 세상을 내 그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네, 딱 이해가 더 훨씬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투명함에 의한 비밀. 이거 되게 재밌어요. 투명함에 의한 비밀. 투명한데 비밀이에요. 물처럼 침투할 수 없고 투명한 비밀의 특징은 물처럼 침투할 수 없어요. 물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비밀을 이제 두껍게 벽을 둘러싸거나, 그쵸? 무한한 형식으로 높이기는 한다. 그쵸? 근데 항상 그것은 간파당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결백, 그 투명함에 대한 비밀을 계속 하는 게 맞다, 좋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렵네. 이 투명함에 대한 비밀이 그 모든 진실을 얘기해주고 그냥 그 진솔하게 얘기하고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 정직하고 투명하면 뭔가 틈탈 게 없어요. 남한테 삐짓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근데 두껍게 벽으로 싸고 뭐 비밀을 감추려고 하면 그거를 해칠 수가 있잖아. 그 벽을 예, 뚫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결백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 버리면 사실 오히려 그러면 더 침투하기가 힘들지. 힘들죠. 근데 그러면은 비밀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네, 비밀로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을 네, 우리가 그 왜 일상에서 얘기하는 뭘 숨기려고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네, 어떤 사물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말들이 다 쉬워져. 음, 음, 어쨌든 우리는 그 사물에 감춰진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 학문을 하는 거고 철학자,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려는 게 다 그거거든. 그 비밀을 벗겨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요 우편에 조금 전편에 보면은 비밀의 내용은 분자화하고 형식은 선형화하라 이렇게 내용 저기 나왔는데요. 제가 음,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여기 박주환 대표님이 좀 전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진리라는 거는 약간 진리 실체라는 거는 실체라는 내용은 엄청 다양하고 많은데 형식을 선형화라는 거는 어떤 그걸 저기 실체를 찾기 위해서 뭐 선형화라 뭐 탈주하고 새롭게 바라보고 리즘식으로 사고하라
예, 그렇게 그렇죠. 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까 그 위에서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네, 비밀의 내용은 분자화되고, 네, 분자적인 것이 되며, 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결국 내용은 이제 그 해체가 되는 거죠. 내용은 이제 그냥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아까 투명함처럼 드러나고, 근데 그거를 계속 감추려고 했던 형식은 사실 형식을 이제 해체시키고, 그거를 다른 어떤 움직이는 선이라고 여기서 들렌즈처럼 해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흐름과 그 변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 운동 작용이 선이거든요, 선. 결국 이 분자화된 내용을 새로운 어떤 이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변형되게 변형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계속, 더 많은 것들이 계속 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져간다는 거죠. 공개되면서. 저기, 어, 교수님, 박 기자님, 박사 박사님, 저 오늘 잠깐 먼저 들어갈게요. 네네. 아, 네, 죄송해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음, 아, 그렇게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지금 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미안해요. 하십시오. 연락을 드릴게요. 교수님, 여행 잘 다녀오세요. 예, 그래요. 네. 나중에 동영상으로 봐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형화하라라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고, 이 내용의 분자화라는 것도 결국 그 고정된 틀이 있다는 건데, 고정된 것을 그,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라. 되기의 어떤 과정인 거죠, 되기. 하여튼 비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 투명함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맞죠. 옛날에 우리가 정보 시스템에서 무언가를 어, 가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그걸 암호화하고 막 이렇게 중앙에다 놓고서 막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SQL이라고 하는 어떤 그 쿼리를 통해서만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근데 그걸 확 뒤집은 어떤 보안의 방식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어 무슨 블랙박스형이고요. 블랙박스형 암호화 방식이고, 그 블록체인은 화이트형 암호화 방식이거든요. 그건 모두가 다 그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블록체인 구조를. 하지만 그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비밀을 보호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주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신뢰성도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양면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게 블록체인을 보면서 알았죠. 이게 공개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보호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예,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걸 화이트 정책으로 서로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공개하고 같이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비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견고한 또 결국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아무리 형식으로 감추어도 항상 그것은 간파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럴 거 투명한 어떤 비밀의 형태로 관리하되 하는 게 내용은 분자화시키고 형식은 선형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가 회상들과 생성들, 점들과 블록들인데, 남성의 생성들은 그토록 많은데 왜?
남성되기는 없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유달리 생성들은 소수적이다. 생성은 소수적인 거예요. 근데 모든 생성은 소수자 대기이죠. 우리가 이야기의 다수성은 상대적으로 큰 양이 아니라 이런 표준 그와 관련된 양뿐 아니라 이런 거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수성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아니라 상태나 표준의 규정입니다. 표준으로 정해주고 그 표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이게 다수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표준에 의해서 그 지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가령 남성의 어른의 백인의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이 지배 상태를 전제로 한 어떤 이런 그 규정을 하게 된다. 이런 상태와 표준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에는 이 상당히 그 고정된 구조의 지배 구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단어 보면은 저런 게 명확한 게 그 인간 얘기할 때 휴먼이라 그러냐, 휴먼. 네. 휴우먼이 아니잖아. 음. 아, 그러지? 그 히스토리? 그렇죠. 히스토리아죠. 역사가 남자들의 이야기야. 히즈 예, 스토리야. 예. 허 허스토리가 아니고. 스토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의 표준이 그치. 다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예전, 인간 중심.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는 것들이 뭐 여성 대기, 동물 대기, 뭐 늑대 식물대기. 대기, 아이 대기. 예.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 표준인 거야. 아이는 음. 미숙한 거지. 미숙한 어른이지. 그 아이는 그 독립된 개체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음, 예. 그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말 속에도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한 인간으로 얘는 덜 된 아이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 언어 속에 이게 다 내재가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걸 깬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지. 그렇죠. 들레즈는 그걸 깨고 싶어 하는 거야. 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통념을 깨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 되기는 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표준이고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네. 뭘 또 남성이 되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선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너무 페미니즘이 강화되고 음. 여성성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 와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여성화되는 게 뭐 오히려 남자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오고 그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네들이 피해받는다. 그러니까 그 코스프레라도 해서 남성 되기를 한번 해줘야 이게 한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 들레즈가 말하지 않는 남성 대기. 이거 이거 책 제목 좋은 것 같아요. 꼭 한번 쓰시죠. 교수님은 그쪽으로 쓰신다고 그랬죠? CEO. 예, 저는 남성 대기 한번 써야겠는데요. 예, 한번 써봐. 이게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야, 그게. 음. 예. 예, 여기저기 많이 불려갈 것 같아. 음. 박사고 예. 박사하고 공조를 해봐.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여성, 아이, 동물, 식물은 이게 소수파고, 그리고 그 생성이나 과정에서의 근데 소수파라고 했을 때 이 소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되게 착각하면 안 된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생성이나 과정에서의 소수하고 어떤 모여있는 상태로서의 소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상태, 이 집합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이 재용토화 되거나 재용토화 되게 하기 때문인 거죠. 되나 재형토화 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미 있는 어떤 그 그룹이 그걸 다시 한번 재형토화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서로 다른 거죠. 근데 생성이나 과정에서의 소수 이거는 처음에 생기는 뭔가 그 소수의 그
생성 속에서의 탈용토와 다른 어떤 그 대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집합과 상태에서의 소수, 그 생성 과정에서의 소수는 서로 다른 얘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수자가 돼야 한다. 예, 정치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유대인 대기, 여성 대기 등 이중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내포하는데 이 이중의 운동이 뭐냐? 하나는 하나의 항 주체의 다수성이고요. 주체의 다수성. 그리고 다른 운동은 하나의 항이 소수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수성에서 벗어나는 거. 아, 그쵸. 하나의 항이 다수성에서 벗어나는 거고, 하나의 항이 소수성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되게, 그런데 주체는 벗어나고, 매체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소수성에서. 이게, 두 가지의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주체, 매체가 있어요, 교수님. 어려워.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어. 그쵸. 이게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는 벗어나는 거고, 다수성에서 벗어나는 거고, 소수성에서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좀 더 봐야 될 거예요. 552페이지. 한번 좀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소수자 대기는 자신의 요소인, 소수자 대기, 이거 탈영토화의 영역이죠.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소수자 대기는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근데 생성의 주체는 다수의 탈영토화된 변수로만 존재하는 거고, 생성의 주체는 생성의 매체는 소수성의 탈영토화하는 변수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탈영토화된 변수고 주체는, 매체는 탈영토화하는 변수인 거죠. 우리는 하나의 생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여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매체가 뭘까? 여기서. 매체 또는 인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에이전트. 그냥 매개체 같은데, 여기서 인자는. 어, 왜 에이전트가 뭐를 대리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말고 다른 걸 내세우는 게 이제 인자고, 사실 매체의 역할이 그런 거거든. 그렇죠.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을 대신해서 사물을 표현하는 그 대상을 갖다 매체라고 하는 건데, 그 주체는 원래 거고, 음. 원래 것이 주체고, 매체는 그거의 대리물. 네, 대리물. 음. 그러니까 문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기 어, 들레즈 그렇게 이제 한글로 들레즈라고 써놓으면 들레즈는 문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레즈라는 실체 인물이 있잖아. 예. 돌아가셨지만 돌아갔나? 죽었나?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들레즈라고 하는 것이 주체지. 그 사람, 그 실물이니까 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자로 들레즈라고 써놓으면은 이건 매체로 들레즈를 대신해서 표현해 놓은 거지. 음. 하나의 항이 그러니까 주체가 다수성에서 벗어나며 그렇지. 음. 왜냐하면 되기는 그랜드 분자에서 이렇게 단일 분자로 바뀌는 게 되기잖아. 네네, 분자화 되는 거. 분자화된다는 게 개별화된다는 거거든. 예. 집단의 어떤 그러니까 남자, 인간, 어른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집단이지
그 표준화된 네, 집단. 네네, 그쵸. 근데 거기에서 그게 이제 다수거든. 하나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벗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분자화되면서 한 개체로서 인정을 받는 거지. 어, 그래서 하나의 항이, 즉 주체가 다수성에서 벗어나며 음, 또 다른 한 면에서는 하나의 항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하나의 항은 매체라는 거지. 그 주체를 대리해서 생성됐던 어떤 상징물이나 음, 뭐 그게 문자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이게 다 매체잖아. 네, 그런 항이 소수성에서 빠져나온다. 그 얘기는 그 소수성이라는 게 생성의 과정에서 그 마이너리티, 적은 것들. 그러니까 음, 본진이 아닌 거지. 탈주선을 탄 놈들이 소수인 거야. 아,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다. 매체는. 그 얘기인데.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밑에 소수자 대기는 자신의 요소인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를 통해서만 존재한대요. 소수자 대기는. 음, 그래서 생성의 주체는 다수성의 탈영토화된 변수로만 음, 존재하고 생성의 매체는 소수성의 탈영토화하는 변수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점점 커져서 당신들을 서로 잡아먹는 작은 디테일 없이는 당신들은 다소성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음, 앞에는 확실히 이해가 되거든. 생성의 예, 주체는 다수성의 탈영토화된 변수로서만 존재한다. 네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생성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생성하는 주체는 그래서 이렇게 돼 다수성,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은 위에 문장이 뭐가 있냐면 여성은 여성 되기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 남성의 여성 되기 속에서 그래야 한다.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지만 비유대인의 유대인 되기 속에서 그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그치. 유대인이 내가 되고, 유대인이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네네. 비유대인의 유대인 되기 속에서 그래야 한다.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예. 그게 되기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소수자라고 하는 거는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소수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미 여성은 그 여성이라는 그룹 내에서 여성 되기가 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예. 그래서 남자하고 섞여 있는 그랜드 사회에서 여성 되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자신의 요소인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 여기서는 매체와 주체가 통해서만 존재하는데 이 소수자 대기는 이 생성의 주체라는 건 비소수자가 다수성의 탈영토화된 변수. 비소수자가 이렇게 돼야 되고 존재하면 생성의 매체가 이제 대상인 거잖아요. 여성. 소수성의 탈영토화하는 변수로 존재한다. 변수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생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매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 이게 조금 어렵네요. 생명의 매체는. 한번 우리 GPT에게 GPT한테 물어볼까? 그럴까요?
GPT에게 뭐, 그러니까 소수자 대기라는 게 단순히 집단적으로 숫자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음, 본질적으로 탈영토화와 연결된다. 즉, 기존에 있는 그룹에서 벗어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하면은 사실 그 안에 여성도 있고 남자도 있잖아. 네네.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근데 표준은 남자라고. 음, 거기서 남자가 표준인데 여자가 되려면 그 그랜드 사회에서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거를 탈영토화해서 탈주선을 타야 여성이 되든 무슨 뭐 유태인이 되든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소수자 된다는 게 다수의 사람들하고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이를 창출하고 주체와 매체가 함께 탈영통하는 과정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유동적인 주체와 여긴 이해가 됐지. 예, 예.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탈영토화된 매체. 아, 이제 알겠다. 여기서 탈영토화된 매체라는 게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왜 단어 이런 것도 있잖아.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여자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네네. 그 새로운 소수자가 되면은 그걸 표현하는 매체가 있을 거라고. 언어로 할 수가 있다든가 또는 네네. 예술, 예. 그림이나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신체,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 등을 통해서만 소수자 되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아주 음, 쉽게 예를 들면 매체가 이미 그 아까 뭐 맨 하면 저기 뭐야 인간 하면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서는 소수자 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 근데 교수님 결국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생성의 매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음, 그 여성이 그냥 단순히 여성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예, 그럼 그 새롭게 된 여성 되기가 되면은 그렇죠. 그거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생성의 매체인 거야. 예, 그렇죠. 새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음, 단지 그 전에 쓰던 그 단어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게 그렇게 바뀌는 게 이게 아니라 계속 그렇지. 뭔가 새로운 어떤 여성성이 어, 돼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 그러니까 그 왜 우리나라에 메갈리아 무슨 뭐 그 저기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했잖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 없던 단어잖아. 우리 사회에. 네. 그 극단적 페미니즘을 대변하는 단어가 메갈리아잖아.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생성의 매체라는 거지, 그게. 어, 그래야 소수 대기가 가능하다. 그런 그런, 식으로 말도 바뀌어야지 주체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음, 두 가지가 같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체도 집단 그룹에서 벗어나야 되고, 음, 그런 새로운 개체로서 이제 되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매체, 그래도, 이게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뭐 단어가 됐든 그걸 표현하는 그 그러니까 새롭게 된 것, 예를 들어서 뭐 늑대 되기가 됐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사람이 이제 늑대가 됐으면 그 사람 늑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새로운 그 매체를 만들어야지. 그걸 표현하는. 음, 그래서 그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소수대기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결국 네. 실제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음, 위에서 이제 다수에서 나오는 그렇지. 그건 그리고 실체적 변화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 매핑되는 것도 음, 그 기존의 어떤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개념의 되기에 어떤 게 되기에 맞는 여성 되기에 맞는 새로운 어떤 매체로 그치.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나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 맞아. 거기에 이제 우리 들레즈가 탈영토화라는 말, 지층, 고원, 위지층 이런 말들이 기존에 있었던 말이지만은 이 사람만의 이 들레즈만의 그 개념을 부과 저기 했기 때문에 그게 곧 매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말, 그 소수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소수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지. 새로운 매체를 이 사람은 계속 생성하고 있는 거지.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내용도 바뀌는데 형식도 바뀌는 거야. 네. 그게 같이. 이것임인데. 그렇죠. 이것임이란 말도 예, 새로운 매체로. 네. 음, 이것임이 새로운 그러니까 그게 결국 계속 바뀌는 어떤 음, 형식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동시에 바뀌어야지 예, 내용만 바뀌면 형식이 이제 와해되고 그 새롭게 탈영토화가 돼서 형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머물러 있으면은 안 돼. 진정으로 뭐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표현이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음. 그래서 이 사람 철학을 공부하기가 힘든 게 우리는 자꾸 형식을 그대로 두고 그 매체지 여기서는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앞에서 내용 바뀐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 탈주선이나 영토화나 무슨 고른판이나 이런 단어들을 새롭게 표현해낸 것은 다른 의미를 거다 부여했는데 우리는 고른파 놓으면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야,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형식과 내용이 같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게 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 얘기야. 그 얘기네요. 그 얘기. 이중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 이 항 두 개, 주체와 매체가 이게 벗어나고 그 기존의 어떤 인자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음, 새로 탈주선이네요. 탈주선 하나의 이 그렇지. 매체가. 아,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내용만 바꾸고 기존의 언어를 써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지. 야, 이거 재밌네. 네,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명확해지잖아, 그지? 네, 소수자들에게는 자신의 요소인 탈영토화된 매체와 주체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한 걸 진행할 때 새로운 이름, 네이밍을 해주는 게 좋다는 그렇지. 얘기네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잘하잖아. 그렇죠. 그 뭐야 유행어를 잘 만들어내잖아.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은 옛날에 알았던 거랑 비슷한데 네? 그렇죠. 아, PPR이니 뭐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 음, 그거를 이런 철학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혁명적인 것은 미래와 과거의 틈 사이를 통과하는데 이제 모든 비커밍은 이제 공존의 블록이다라는 게 이제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모든 되기가 이제 공존이 뭐냐? 이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적으로 결합해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적으로.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는 블록의 형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하나와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 때는 선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동시에 막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의 블록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화를.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운동이 바로 공존의 블록이다라는 거죠. 모든 대기는 이러한 새로운 배치와 결합과 동시에 결합과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는 이런 어떤 그것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이네, 블록체인. 그렇죠. 약간의 블록체인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개 이질적인 요소들이 같이 뭉쳐서 하나의 블럭이 되고 그 네. 전체에는 새로운 또 의미가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되기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성은 이미 그램 분자적 존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들은 근데 반면에 생성들은 분자적인 거죠. 생성은. 그래서 다수성은 개체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 사이의 관계와 흐름에 의해서 잉여적인 요소가 계속 추가될 때 이 다수성은 이제 이런 잉여로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남성은 중심점 위치에 따라 거대한 기억이 되고 기억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큰 또 구조죠. 그래서 이 중심적인 지배적인 필연적으로 재생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남성은 결국 그래서 뭔가를 계속 재생산한다. 근데 그 형태가 뭐냐면 주파수가 이렇게 파동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산한다는 거죠. 어떤 기억을, 어떤 표준을. 이거를 기억의 주파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점들의 집합이 중심점과 관련되는 경우는 그것을 기억의 공명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주파수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거고 공명은 이 주파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뭔가 그 관련되고 연결될 때 이걸 이제 공명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하나로 가는 거는 이제 기억의 주파수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기억의 공명인 거죠. 그래서 그램 분자적 체계 집합 속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향하고 따라서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기억의 두 조건에 응답하는 점들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선은 나무형 그물망의 일부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건데요. 이렇게 그 인간이라는 중심점이 있고 거기서 남성은 지배적인 점이고 여기 또 힘이고 그래서 이게 아이나 여성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수고 이런 도식들을 위계적인 중심화된 체계의 지위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미난 게 결국 이런 관계가 그 용어적으로 정리되는 게 온톨로지거든요. 근데 온톨로지는 상당히 정적인 겁니다. 딱 구조주의에 더 가까워요. 정해져 있, 정해져 있지, 예, 온톨로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정적인 오톨로지는 이제 그 과거의 개념이고, 제가 새로운 어떤 요거를 다이나믹 온톨로지를 만들면 어떨까? 다이나믹 온톨로지. 생성형 온톨로지라고 그래, 생성형 온톨로지. 그것도 괜찮네요. 제너러티브 온톨로지. 이제 비커밍. 생성형 제너러티브로 해야 되나? 네. 비커밍 온톨로지? 예, 그러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제너레이티브나 비커밍으로 해서 저는 요게 시시각각 재구성되고 라포와 그 릴레이션을 통해서 시시각각 재구성되는 그런 어,
비커밍 온톨로지를 만들고 싶다. 라는 아니, 생각이 들었어요. 제너러티브 오톨로지가 멋있다니까. 제너러티브 아니, 온톨로지. 요즘 생성형 AI 하잖아. 그러니까 예, 유행어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비커밍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는 지금 자동화된 도구들, 생성형 그 LLM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거를. 계속. 재미난 용어가 될 것 같아요. 이 제너러티브 오톨로지 하면 제가 하나 그 형식을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매체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온톨로지라는 거는 정체성이거든. 그쵸? 예. 이미 정해진 의미가 거기에 딱 구조화돼 있어 정해진 거거든. 그쵸?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 그걸 찾으려고 했었지. 예. 온톨로지를 구성해가지고 DB도 구성하고 네트워크도 그거 온톨로지에 따라서 저기 뭐야 검색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미래형 온톨로지는 제너러티브. 얘는 끊임없이 생성을 하고 변해가고 비커밍이 계속 되는 상태로 바뀌는 예. 그렇죠. 상태 업데이트가 항상 일어나는 거지. 예. 그리고 계속 바뀌고 음.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게 이런 개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장 현대 철학적인 온톨로지가 될 것 같아요. IT맨이네, IT맨. 그래서 이제 남성이 생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근데 위에서 보면 남성 대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체가 이미 사회적 고정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 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와 뭐 구조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들레즈가 그 간파하지 못한 게 한국 사회 같이 그 남성의 의미 자체가 지금은 급격히 변화해가지고 네, 그렇죠. 오히려 남성 대기가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못 내다본 거야. 자기가 내놓은 그게 너무 빨리 가고 있다. 음. 아니, 그리고 스스로도 사실은, 논리적 모순이 있어. 왜냐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잠재성을 가지고 변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어, 남성이 이미 사회적 구조에서 고정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고정형 사고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것도 모순이네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얘도 명제를 변할 수 있어야지. 이런 명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예. 남성 되기도 존재할 수 있어야지. 이게 들레즈 철학적이지. 리좀적 사고지, 그게. 그렇죠. 하여튼 그 드- 이거는 좋은 그 책 제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생성의 선은 점들 사이를 지나가고 중간을 통해서만 돌출되고 우리가 구분한 점들 쪽에 곧장 흘러가며 인접해 있거나 떨어진 점들 사이에 결정 가능한 비율로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생성에서는 중간만을 갖는다. 근데 그건 중간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평균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 가속 운동하고 절대의 속도 이고 생성은 언제나 중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A와 B가 있는데 A와 B의 경로의 중간에 있는 이동하는 경로의 중간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접한 A, B의 그 중간을 지나가는 이런 이런 게 생성의 선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인간에서 기계로 변형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요. 예, 시작은 인간이고 도착점은 기계인데 이게 단순한 변이가 아니라 인간과 기계 사이에 발생하는
중간 과정의 속도와 흐름 속에서 생성이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거다. 여기 안에서 그 새로운 생성이 이 사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생성의 선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움직이는 그 동력 아니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생성은 흐름이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되지 않은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변이와 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죠. 결국 흐름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거고 창조를 의미하는 거다. 예, 이게 이제 생성의 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이게 그런데 A와 B 이런 관계는 구조예요. 그 밑에 있는 하나의 구조거든요. 근데 그 구조에 이게 편착돼서 있는 게 아니라 구조의 윗선. 이게 나는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구조의 위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은 A와 B의 판은 이제 과거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새로운 어떤 그 선에 의해서 A와 B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B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정된 기억에서 해방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생성의 선. 이게 생성의 선이에요. 그리고 이 선 체계는 혹은 또 블록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동시에 막 일어나니까는 과거를 고정된 점으로 저장하며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게 기억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기억입니다. 기억의 점체계와 대립된다. 이 생성에서는 기억의 점체계와 대립되고 이 생성 운동을 통해서 생성 운동을 하게 되면 선은 점에서 해방되고 원래 그 점들이 모여서 뭐 선이 되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이 이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하는 걸 정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점들은 식별 불가능하게 된다. 선 위의 점들은 식별 불가능해져. 그래서 이 나무성의 반대가 그 기존 위계적인 구조 벗어나 비선형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에서 나무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정체성을 지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이 창조하는 힘, 그게 생성이고, 그리고 그것은 반기억이다. 기억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성은 기억을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이란 뭐냐면 이런 것을 변하는 과정이고, 기억의 반복, 이 반복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에서 계속 이건 뭐다 하는 그런 그 정의죠. 를 거부하는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쉽죠? 네. 네, 그 선이 점과 선이 아까 얘기한 그 계속 변하고 유동적인 그 과정을 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선은 점과 블록, 유동적이고 변화하는 집합인 블록이 과거를 재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이 회상이 이제 리피트 하는 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면서 가져오는 거죠. 기억을 가져오는 회상과 생성이 기억과 대립한다 해도 사실 블록은 아까 동시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집합이죠. 이게 뭔가 과거의 기억을 가져오는 그런 것과 서로 대립되고 생성이라는 게 생성은 선인데 어떤 한 점이라고 하는 기억과 대립된다 해도 이처럼 어떤 체계 안에서의 선들이 좌표로 여겨지거나 또 좌표를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는 연결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이거를 점의 체계라고 하는 거죠. 좌표가 결국 뭡니까? 바둑판에 그 좌우 이렇게 수평 수직해서 바둑판에서 그 하나의 크로스 되는 것을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을 가지는 것이 점체계라는 겁니다. 기억이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은 점적인 조직을 갖는 것이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현재 거기에서 모든 현재는 옛 현재로부터 지금의 현재로 가는 게 시간의 흐름이죠. 현재의 계속 흐름이라는 수평적인 운동하는 선과 그 현재에서 과거 또는 옛 현재 표상. 이 표상이 아까 보면 형식이고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대신해서 표현한 것. 표현한 것. 예. 그래서 어, 하는 이게 시간의 질서라고 하는 수직선이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수평선과 그 표상들이 이렇게 그 시간마다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어떤 똑같은 거라도 그거를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층적으로 이게 시간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수직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를 동시에 지칭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체계의 주된 특징은 뭐냐? 이 두 가지 기본선, 수평선과 수직선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좌표를 쓰고 있다. 이 좌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수평의 주파수와 수직의 공명이 있다. 예, 수평은 계속 반복되는 이런 반복의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파수가 있는 거고, 수직은 이 수직의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그 같이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 나열되는 공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선은 층위와 시기가 서로 다른 점들, 뭐 서로 다른 과거와 현재 뭐 B를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연결의 선을 하는 것이고, 서로 인접하거나 떨어져 있는 수평과 수직의 섬을 함께 빈도와 공명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가로로 쭉 가는 거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 근데 이 시간의 흐름들이 현재들이 계속 쌓이면 지층처럼 쌓이면 이게 시간의 질서예요. 근데 A, B, C라고 하는 그 어떤 표상들이 있는데 B 시점에서 A를 이렇게 사선으로 그으면 여기에서 맺혀졌을 땐 이거는 A 다시라고 해서 이거를 어, 회상한다는 거죠. 이런 사선으로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함축이 된다는 거죠. 불러오는 거죠. 불러오는 거. 네. 그래서 여기가 좀 긴데요. 이 점의 체계에 대립되는 것은 바로 선의 체계다. 그렇죠? 아니, 차라리 리좀적이며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연결되고 변형되는 네트워크 운동이 이게 이게 다선적 체계예요. 이게 뭐 리좀적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의 체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선을 해방시키고 사선을 해방시켜라. 이 선들을 해방시키고 사선을 해방시켜라. 그러나 역사는 아무리 기억과 연결을 이런 어떤 점들의 집합인 기억과 연결을 끊으려 해도 소용없다. 역사는 기억의 도식을 복잡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불러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좌표를 중첩해서 이동시키며 연결들을 강조하거나 단절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와 기억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기억의 역사라는 체계들과 이런 체계들과 사선적인 것 또 다선적인 배치물들 사이를 이렇게 경계선을 지나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영원이 아니고 생성과 관련되며 얼마간은 순수한 어떤 생성이고 초역사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선은 이렇게 기억과 역사라고 하는 이런 선들을 가로지르는 어떤 그 사선적 또는 다선적 배치물들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거죠. 사실 새로운 어떤 해석의 그 포인트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역사적,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배치가 아니라 이 배치 위에서 다시 조정하는 거고, 이처럼 초역사적이지 않은 창조 행위는 없고,
그리고 기존의 질서와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방해가 되는 배후, 이런 배후가 있겠죠. 아까 비밀 계우처럼, 결사 배후처럼 공격하지 않는 또는 해방된 선을 지나가지 않는 창조 행위는 없다. 창조는 무조건 그 초역사적이어야 되고 이런 배후가 공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해방된 선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창조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역사적 질서에서 벗어나 생성의 순간과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이게 비시대적이라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 비시대적은 untimely, timely, untimely예요. untimely. 그러니까 이 비시대가 비라는 게 아닐 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의 이상 뭐 시간을 딱 그 시간적이지 않은 뭐 이런 거죠. 비시대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이 단절된 이런 어떤 구분 것은 이것입니다. 디스니스. 특정한 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생성의 특수한 형태를 이걸 이것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명제입니다. 명제. 그러니까 비시대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생성, 타임리라는 말이 원래 타임리라는 말은 네, 제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맞거든. 제때. 적절할 때, 내가 그 의사결정자가 정보가 필요할 때가 그 제때거든. 적시, 그쵸, 누가 적시. 저기 뭐야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때 사람이 딱 오면은 타임리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와서 너 아주 그냥 밥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시간 맞춰 딱 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타임리라거든. 아, 근데 이제 언타임리는 필요로 하는 때 안 오는 거지. 이 시간이 안 맞는 거. 그게 아, 언타임리거든. 비시대적이란 말로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영어를 제가 썼어요. 그 언타임리인데 비시대적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시대를 부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적당한 시기가 아닌 그냥 그렇지. 불규칙적인 뭐 이런 거네요. 음, 아무 때나 불시. 시간을 못 맞춘 거지. 못 맞춘 시간. 그러니까 제때가 아닌. 네. 아, 제때가 아닌 음, 그러니까 시대적이란 표현에 이제 이 뭔가 그 시대마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음. 그런 것들이 이것입니다. 어려워요. 왜 제때가 아닌 게 이것이지? 예, 한번 뒤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성의 결백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다. 다시 말해 기억에 대립되는 망각, 역사에 대립되는 지리, 사본에 대립되는 지도, 나무형에 대립되는 디종. 이게 이제 어 이것임의 어떤 부수적인 얘기거든요. 네, 일단 넘어가고 예, 창조는 세계를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이거 되게 많이 논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성. 근데 이게 현대 예술이 대표성, 가장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대표성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재현성이죠, 그렇죠? 표상이라고도 해. 표상이라고도 표상도 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이야. 예, 표상도. 예. 이거를 근데 논문에서 무지 많이 쓰더라고요. 재현이라고 번역을 하면 부정적 의미로 하는 거야. 아, 그쵸. 세계를 그대로 모방해서 표현해 놓은 거. 아, 그게 재현이야. 이게 이발소에 그림 보면은 풍경화 이런 거 옛날에 왜 잘 그려놓은 거 있잖아. 계곡에 물 흐르는 거, 뭐
나무들 이렇게 숲이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면 아주 사실화 같잖아. 사진 찍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재현이거든. 예, 그게 이제 중세에는 그런 그림이 잘 그렸다고 그랬지. 그렇죠. 사진이 없었으니까. 근데 18세기에 사진이 나오면서부터 그런 재현하는 그림은 아무런 예술적 가치가 없다고 다 이제 어, 폄하해 버렸지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창조가 뭐냐? 창조는 세계를 재현하는 업무에서 빠져나온 요, 원래 이제 재현해 가는 어떤 거에서 빠져나온 돌연변이 추상적인 선, 리즘적 흐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창조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다. 이거는 그 리좀난 어떤 플로우다. 플로우. 돌연변이 추상적인 선. 예, 그렇죠. 번역 잘한 것 같아 그건. 그렇죠. 돌연변이 추상적인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라인이고 플로우다라는 거죠. 그 음악가는 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기억을 증오한다. 회상을 증오한다. 이 당연하겠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선적 체계에서 모든 것은 동시에 시행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동시에. 그래서 블록화 될 수 있는 거고. 선은 기원으로부터 점으로서의 점에서 해방되고, 선은 점에서 해방되는 거고, 기존의 공간적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와 연결을 창출하는 탈코드화된 운동인 사선. 이게 이제 어떤 그 정해진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직적인 선에서 벗어나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게 탈코드화된 운동인 거죠. 그리고 좌표를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좌표화하는 걸. 이 코디네이션이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게 좌표가 X축, Y축이잖아.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선이 만나는 거가 코디지. 아, 코는 투게더고 디네이션은 딜리니에이트, 다 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두 선이 만나는 게 좌표지. 이 코디네이션이라는 거는 되게 뭐 우리가 좌표를 정해주는 건가? 음, 그래서 되게 어떤 기존의 구조 속에서 그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선은 좌표로서의 수직선과 수평선을 해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선은 그 이 수직과 그 만나는 점들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또한 획일적인 연결선이 아닌 새로운 조합과 변형을 만들어내는 탈영토화된 선인 횡단선. 이건 이제 획일적인 연결과 새로운 조합과 변형을 만드는 탈영토화된 횡단선은 점과 점을 잇는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연결선으로서의 사선을 해방한다. 또 횡단선은 사선을 해방한다는 거죠. 요컨대 하나의 블록선, 이 블록선은 뭐냐? 벗어나 독립적인 흐름 속에서 생성된 선의 형태의 블록선이 음의 중간을 지나 위치를 정할 수 없는 제 나름의 환경 속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음의 블록은 기존의 구조적 질서에서 독립적으로 도달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음악적 생성의 순간을 의미하는 그 간주곡이다. 인터메조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메조. 이 간주곡이라는 겁니다. 음의 블록은 간주곡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흐름과 어떤 독립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간주가. 예,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회화에서도 도주선, 소실선이죠. 이게 차지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어, 즉 유동적인 시각 블록을 재영토하는 역사적인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차지하다라는 얘기는 점거하고 그 기억과 코드를 고정하고 또 기능을 정하고 이런 게 이제 차지하는 건데 이 도주선이 공간 속에서 특정한 시점과 언급법 속에서
배치되는 구조적인 요소인 깊이. 그러니까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를 표상하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사실 도주선이 그 회화에서 보면 원근법을 표현할 때 이 어떤 객체를 멀리 보내버리잖아요. 도주선으로 저기 원근법으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깊이를 표상하는 게 도주선이 아니다. 이거 뭐 오히려 무엇보다 어느 순간, 어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사건적이고 특정한 순간에만 도주선을 차지하는 그런 표상의 가능성을 발명하는 것이 바로 도주선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원근법의 소실선을 도주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하는 내외화에서 그건 아니다. 그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연 사건적 뭐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회화 내의 어떤 내용의 그 해석, 새로운 어떤 특정한 어떤 순간에 대한 표상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도주선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음악대기 하면 음악 대기. 음악대기 예, 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11장이 본격적으로 음악 대기잖아. 예,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재미나게 또 이번 것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주석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